너무너무 추천하고요. 소름 돋아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인상 깊게 봤어요. 맥도날드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제가 더 재밌게 봤는데요. 와, 진짜 이 사람 열심히 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반박 불가로 올해 본 것 중에 손에 꼽을 정도로 재밌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뿅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날씨도 진짜 막 쌀쌀해지고 집콕하기 딱 좋은 시기가 왔잖아요. 이제 귤 까먹으면서 컨텐츠 많이 봐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 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지? 나 너무 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스멀스멀 들 때, 그럴 때 보기 좋은 동기부여 컨텐츠 추천을 하러 왔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책도 경제경영책, 뭐 마케팅 서적 보는 거 좋아하지만 컨텐츠도 사실 비슷하거든요. 우리 밥 먹을 때 컨텐츠 안 보기 조금 그렇잖아요? 예능이나 이런 거 보면 또 너무 풀어지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나 열심히 다시 살아야겠다 쉽게 만들어주는 컨텐츠들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저는 지금 보여드리는 컨텐츠들로 힘을 많이 얻었어요. 참고로 지금 보여드릴 컨텐츠들은 공통점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실화이거나 아니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컨텐츠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허무맹랑하게 너무 대단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현실 세계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넷플릭스가 메인이긴 한데 다른 플랫폼에서 볼 수 있는 컨텐츠들도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넷플릭스 먼저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셰프의 테이블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How does this happen? Where does that genius come from? The knock against her was that it was too beautiful. Maybe even that she was too beautiful to be taken seriously. It's not just about a restaurant. It's about something more. 여러분들 딱 제목에서 아셨겠지만 셰프의 테이블, 셰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먹방은 조금 보는데 요리 프로그램은 정말 안 봐요. 그런데 이건 좀 달라요. 약간 세계 최고의 셰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랄까? 저라는 사람과 가장 접점이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미슐랭 셰프들이거든요. 제가 한우 막등 차림까지는 어떻게 괜찮아요. 막 소고기가 워낙 비싼 식재료이기 때문에 소고기를 활용한 맛있는 요리니까 비싸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이렇게 예쁘게 요리가 되어 있는 그런 거 아시죠? 예쁜 음식들. 그거는 진짜 좀 그 돈을 주고 못 가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가성비도 조금 떨어져 보이고 뭐 식재료로 예쁘게 만든 거지 그게 과연 맛까지 좋을까? 저렇게 예쁘게 만든 걸로 과연 그 가격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해서 저 자신은 약간 저게 하치품이다, 허세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조금 깨주었던 게 이 프로그램이에요. 정말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파인다이닝을 운영하는 셰프들은 저런 생각과 저런 가치관으로 요리를 만드는구나. 미슐랭 선정이 진짜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특히 재밌게 봤던 게 시즌2에 도미니크 크렘 편이 나와요. 미국 최초의 미슐랭 투스타 여성 셰프인데 음식이 진짜 예뻐요. 그 셰프가 본인의 인생에서 영감을 받은 것들로 이렇게 음식을 구성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본인의 음식으로 말을 걸고 이야깃거리를 제공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나도 언젠가 파인다이닝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을 보면은 특징이 직접 막 검색을 해보게 돼요. 저거 얼마나 맛있지? 뭐 실제 찐 후기들은 어떻지? 이렇게 검색을 하고 나도 나중에 저 나라에 가면은 식당을 꼭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의 가게가 아틀리에 크렌인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은 3스타래요. 얼마일까 하고 찾아봤어요. 저 또 가격에 관심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랬더니 인당 475달러래요. 한화로 한 64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정말 비싸죠? 이번 생에 가볼 수 있을런지 아마 그냥 인터넷 후기로 만족할 것 같긴 한데, 이런 것들 보는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뭐 디저트류, 바베큐 편, 피자 편, 프랑스 편 진짜 다양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이 음식을 보는 게 너무 재밌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분도 계세요. 정관 스님. 그 편을 인생 편으로 꼽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보시면 좋겠어요. 가볍게 보기 좋고 진짜 음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술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먹방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실망을 할 수 있는데 약간 이런 거죠. 셰프가 어떤 가치관으로 이 음식을 만들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서 그 대가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온종일 하는 그것이라는 프로예요. 사실 이거는 다큐입니다. 고리타분하게 다큐나 할 수 있겠는데 괜찮아요. 얻을 갈 게 분명히 있고, 저는 다큐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사람인데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것 중에 1과 2 정도가 다큐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영화나 드라마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What if people from 3 different industries, from the service entrance to the C-suite, invited us into their lives and told us, what makes a good job good? When you
have it all, what responsibility do you have to other people? 이거는 5월에 나왔어요. 완전 따끈따끈하죠? 특이한 점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나옵니다. 그냥 나오는 수준이 아니에요. 진행도 하고 나레이션도 하고 총괄 프로듀서로 참여를 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오바마님의 개입이 많이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제가 앞으로 추천할 건 좀 대단하거나 좀 비상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로 되어 있는 내용이라면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을 것 같은 나 같은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조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여러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일이라는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4부작으로 되어 있는데 소제목이 진짜 직관적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서비스 직종, 중간 관리자, 꿈의 직업, 리더. 되게 다른 직업과 다른 역할에 있지만 공통점으로 그들은 모두 일을 하고 있다는 점. 우리한테도 일이라는 게 우리의 일상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일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고 결국에는 일이라는 거는 우리한테 소속감을 또 부여하기도 하고 성취감을 부여하면서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차피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해야 되는 일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그냥 보면서 내내 들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은 오바마님의 멘트인데 타인에게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말라. 그리고 특히 너네 같은 30대들은 특히 타인에게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지.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노력을 해. 근데 말이야 살아보니 영향력은 나중에 다 따라오게 돼 있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오바마님의 톤으로 되게 묵직한 톤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그래 맞아 우리가 너무 지금 아등바등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살아갈 필요가 있나? 저렇게 우리가 한 자리에서 묵묵하게 우리 소신껏 일을 하다 보면 그 셰프 앞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렇게 나중에 다 나의 진가가 막 사람들한테 발휘가 될 텐데 나 자신을 일찍부터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되게 진지하게 봤던 구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꿈의 직업 부분 저도 되게 두근거리면서 봤어요. 근데 처음 부분에 나레이션이 그거예요. CEO는 어떤 일을 할까요? 그들은 어떤 부담감과 책임감을 지고 있을까요? 이렇게 딱 시작을 하는데 저도 옛날에 어릴 때 주니어로 딱 입사를 했을 때 좀 CEO는 좀 인생 편하게 사는 거 아니야? 일은 내가 다 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뭐 팀장님들도 일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되게 쉬워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을 안일하게 했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아예 그 CEO의 삶, 리더의 삶을 면밀하게 좀 보여주는 부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론 좀 탱자탱자 노는 사람들도 우리나라에도 있고 외국에도 있겠지만 좀 각계각층에서 결국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게 아 그래 나도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에 대한 열정을 다시 확 일으키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조금 그렇게 막 재미는 없을 수 있어요. 아시죠? 다큐라고 했잖아요. 다큐? 재미는 조금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졸립지 않을 때 보는 걸 추천합니다. 세 번째, 행복을 찾아서. 이거 넷플릭스 영화인데요. 이것도 실화를 바탕으로 했고요. Listen, I need the rent. I can't wait anymore. That's all the money that I have. There was no salary. It was a way to another place. What are you doing? Go to the hospital! Gotta go to work! 정말 유명한 배우죠. 윌 스미스와 그의 실제 아들이 출연을 해서 주연으로 연기를 펼쳐나간 영화예요. 살짝 줄거리를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윌 스미스가 휴대용 의료 스캐너를 파는 세일즈맨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팔려면 어떻게 해요? 나도 어딘가에서 떼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의료기기 자체가 좀 비싼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전 재산을 털어서 그 의료기기를 삽니다. 근데 잘 팔릴까요? 당연히 안 팔립니다. 그래서 엄청 힘들어하고 생활고로 고통을 받고 있는 뭐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리고 집세도 계속 밀리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진짜 싸구려 어린이집에 보내고 이렇게 힘겹게 돌아다니다가 고급 승용차를 타고 양복을 쫙 빼입은 남자를 만나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처럼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나는 증권회사에 지금 다니고 있고 학력에 상관없이 숫자를 잘 다루면 된다. 인턴에 한번 지원해봐라 라는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인턴이 60명을 뽑고 60명 중에 한 명만 정직원이 되는 그런 자리의 인턴이에요. 그래서 대충 뭐 어떻게 보면 뻔한 스토리이긴 한데 뭐 예상은 가시죠? 사실 우리나라도 인턴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평범한 집에서 준수하게 인턴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경우 진짜 화장실 바닥에서 아들과 노숙을 해야 될 정도로 삶의 환경이 굉장히 안 좋고 당장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인턴십을 하면서도 이리저리 엄청 뛰어다녀요. 그런 주인공의 꿈을 향한 도전기라고 보면 돼요.
되는데 그냥 딱 보면은 와 진짜 이 사람 열심히 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반박 불가로. 그래서 무슨 같이 움직이고 싶을 정도로 에너지가 확 나오는 그런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줄거리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내용을 다 스포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인 크리스 가드너가 영상 후반에 나옵니다. 이렇게 같이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보고 나면 되게 기분이 좋군 이런 생각이 드는 영화라서 그냥 약간 킬링타임? 용으로도 굉장히 좋고 꿈을 향해 나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한 번쯤은 보셨으면 좋겠는 영화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꼭 그 검색을 해보세요. 이 실화 그 주인공이 이제 이후의 삶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명대사 하나 읊어드리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다른 누군가가 내게 어떤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게 두지 마. 심지어 너 자신에게도 말이야. 꿈이 있으면 그 꿈을 지켜야 돼. 다른 사람들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너가 못한다고 말하려고 할 거야. 원하는 게 있으면 가져. 그만두면 안 돼. 약간 포기하고 싶을 때 이 영화를 보면은 같이 으쌰으쌰를 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영화가 되게 잘 만들어졌어요. 보고 나면 기분 진짜 좋아요. 그 다음은 이제 디즈니 플러스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는 플레이밍 핫입니다. 여기도 여러분들이 또 이제 잘 아는 곳이 나오는데요. 바로 치토스의 이야기입니다. We all write our own stories. Where is Richard? I'd like to speak to him. This time, What is it? It burns! Stop eating it. No, I like it. It burns good. Why are we wasting time on this janitor's crazy idea?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또 살아나가고 있는 멕시코계 미국인 이야기가 나와요. 리처드가 사랑하는 아내 주디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막 생기는데 아이들이 태어날 때까지 별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한 회사의 청소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청소부로 들어간 그곳이 이제 치토스를 파는 제과 공장인 거예요. 멕시코 사람들도 매운 거를 되게 잘 먹잖아요. 그래서 아 치토스 요 노란 색깔 그 밋밋한 과자에 우리가 사랑하는 소스를 뿌려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시작해서 실제로 기획안을 내고 상품화를 시켜요. 근데 상품을 시켰는데 또 잘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아이디어로 또 광고 효과를 내가지고 대박을 일으킨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는데요. 이 영화의 경우 일각에서는 좀 사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다 사실이다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믿거나 말거나인 것 같고 그래도 어느 정도 아예 없는 이야기를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각색이 좀 많이 들어간 영화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 남편의 성격이 굉장히 밝아가지고 보는데 기분도 좋고 그 다음에 또 좋았던 거는 보통 이제 이런 영화들을 보면은 아내를 배신하거나 불륜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은데 여기에서는 아내와 사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최선을 다해요. 왜 보통 남자들 돈 못 벌어오면 아내가 막 야 나가서 돈 벌어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아내는 그래도 조금 남편을 열심히 응원해주고 남편의 선택을 좀 존중해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보는데 그냥 무해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라는 한 사람이 지지해줌으로써 그 남편이 원동력을 얻어서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 사람이 지지해주는 게 저렇게 중요하구나. 한 사람이라도 본인을 좀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봐주면 결국 좋은 성과가 따라오기 마련이겠구나 라는 걸 보면서 정말 따뜻한 시각으로 주변 사람들을 챙겨보는 게 참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든 영화였어요. 이거는 막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고 엄청난 인사이트가 들어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일반 직장인 분들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좋고 킬링타임용으로 보기에도 좋고 엄청 내용이 무겁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나 잠깐 머리 식히고 싶다 할 때 보기 좋은 그런 영화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드롭아웃입니다. 드롭아웃 저 진짜 재밌게 봤어요. 드롭아웃 너무너무 추천하고요. 8부작 드라마예요. I'm Elizabeth Holmes. This machine is going to change the world. You're CEO of $1 billion company. What are you afraid of? Her whole image is fake. We have to stop her. 이거는 한때 여자 스티브 잡스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던 실제 여성 CEO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기업 가치가 90억 달러까지 갔었던 그 엘리자베스 홈즈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포브스 선정 가장 부유한 여성 CEO로도 나왔을 만큼 굉장히 이미 약간 대중적으로도 인식이 잘 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의 사기극을 보는 건데요. 이거 굉장히 각색이 크게 되지 않은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유튜브에 찾아보면은 영상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드롭아웃을 보고서 좀 여운이 되게 깊이 남아가지고 실제로 그 유튜브 영상 과거 그녀가 했던 인터뷰들 있잖아요. 싹 찾아보고 막 소름 돋아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인상 깊게 봤어요. 한번 줄거리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여주가 아만다 사이프리드입니다. 너무 예쁘고요. 그 다음에 진짜 연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비교를 해보면 더더욱 잘 들어요. 이 실제 엘리자베스 홈즈가 약간 맑은 광인이거든요. 맑은 눈의 광인이에요. 그걸 정말 표현을 기막히게 잘했다. 그냥 안 똑똑한 사람의 사기극이 아니에요. 스탠퍼드 대학교 출신의 사기극이에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한 2학년 때 중퇴를 한 거죠. 그리고 피 한 방울로 200여 가지의 질병을 사전에 진단할 수 있는 꿈의 기술을 가졌다라는 걸로 투자자들을 막 모집해요. 근데 이런 의료 쪽 스타트업은 사실 관련 업계 종사 경험이 좀 있거나 아니면 진짜 놀라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이상 투자자들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기 조금 어렵다고 듣기는 했어요. 그래서인지 이 사람도 처음에는 투자 유치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이 갖고 있던 건 아이디어인데 그 아이디어를 얼른 현실화를 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아이디어만 있지만 실제로 제품이 있다고 뻥을 쳐서 사기를 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이 후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사실 굉장히 비윤리적인 행동이죠. 그래서 이 스타트업 이름이 테라노스인데 그 기술이 있다고 뻥을 치고 진짜 투자 유치도 성공을 계속 해내고 정말 대단한 정재계 인사들까지 포섭해서 아주 그냥 대단한 삶을 살아요. 이 기업이 이제 결국 어떻게 되는지는 영상으로 나중에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이후의 삶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재판에 넘겨졌다까지는 영상이 나오는데 그 이후의 스토리가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이후에도 굉장한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쫙 보시고 이후의 삶을 검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사기꾼이 잘 살 수 있는지 난 참 의문이야. 아무튼 저는 진짜 재미있게 봤었어요. 올해 봤는데 올해 본 것 중에 손에 꼽을 정도로 재밌었다. 한번 꼭 보시길 바랄게요. 그렇게 크게 각색한 느낌이 진짜 안 들어가지고 더 재밌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티빙으로 넘어갑니다. 사실 제가 정말 재밌게 봤던 두 작품이 다 티빙에 있어요. 자, 첫 번째는 파운더입니다. 파운더는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맥도날드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제가 더 재밌게 봤는데요. How the heck does a 52-year-old over-the-hill milkshake machine salesman build a fast food empire with 1,600 restaurants at an annual revenue of $700 million? Glorious name, McDonald's. I had to have it. You don't have it. You sure about that? 맥도날드가 지금 이렇게 한국, 우리 동네에서도 보일 정도로 굉장히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기업이 되기까지의 이 초대 CEO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해요. 그래서 맥도날드의 초대 CEO 레이 크록과 그 다음에 맥도날드를 실제로 탄생시킨 맥도날드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초기에 어떻게 프랜차이즈화를 해나갔는지까지의 스토리를 담고 있어요. 저는 맥도날드가 그 형제 이름을 따온 건지 전혀 몰랐어요. 일단 그 맥도날드 형제가 우리가 지금 흔히 패스트푸드라고 알고 있는 빨리 만들어서 주는 그런 시스템까지 구축을 한 거고, 근데 이제 아주 저돌적으로 프랜차이즈화를 시킨 거는 레이 크룩 씨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봤어요. 근데 맥도날드 형제는 좀 차근차근 성장해 나가는 회사가 되길 바랬고, 레이 크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돌적으로 빨리빨리 성장하기를 바랬었던 거죠. 사실 레이 크룩은 굴러온 돌의 느낌인데 굴러온 돌이 아예 박힌 돌을 빼내고 빼앗았다라는 느낌이 사실 들거든요. 영화를 보면 볼수록. 그래서 이렇게 윤리적인 관점에서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맥도날드를 이렇게 크게 확장시키고 어떻게 보면 부동산 기업이라고도 하잖아요. 이렇게 대단한 기업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건 이 사람 공이 크긴 하다. 그래서 사업가 정신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창업가 같긴 한데 또 장인의 정신으로 봤을 때는 맥도날드 형제가 창업가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일련의 과정과 스토리는 영상으로 직접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재밌어요. 근데 제가 참 안타까웠던 포인트는 그 맥도날드 형제가 어쨌든 본인들의 소유하고 있었던 기업이잖아요. 근데 그런 법적인 절차를 조금 소홀히 했어요. 그래서 약간 구두 계약으로 연 이익의
10% 정도를 이제 지급을 하겠다라는 걸 했지만 그게 실제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실제로 했을 때 물론 내가 만든 서비스나 제품을 잘 연결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런 법적인 것도 항상 놓치지 말고 잘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들게 만들었던 그런 영화였어요. 실제로 좀 보면서 마음이 아픈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있는 그 맥도날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재밌게 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식업계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소셜 네트워크도 굉장히 유명한 지금 메타의 창립자 마크 주커버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메타 아시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People want to go on the internet and check out their friends, so why not build a website that offers that friend's pictures, profile, talking about it, And sue him in federal court. I can't wait to stand over your shoulder and watch you write us a check. If you guys were the inventors of Facebook, you'd have invented Facebook. Best friend suing for $600 million. 스토리는 마크 주커버그의 대학생 시절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그는 하버드 대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 위주로 처음에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송 이야기가 현재와 과거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게 편집적으로나 영화적으로나 굉장히 잘 만들어진 영화라는 평을 되게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영 알못인 저도 와 이거 정말 참 대단하게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봤던 작품성이 굉장히 뛰어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의 창립과 또 초기 발전 과정을 담고 있는데 진짜 쉽게 말하면 페이스북을 마크 주커버그가 창업을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막 소송에 휘말리기도 하고 정말 친했던 친구도 잃고 막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포스터에도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약간의 적을 만들지 않고서는 5억 명의 친구를 얻지 못한다. 근데 사실 영화에서 봤을 때는 약간의 적이 아니라 진짜 정말 가까웠던 사람들도 막 잃고 그러니까 되게 마크 주커버그가 참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좀 나쁜 사람들도 좀 같이 들러붙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좀 잘 되면은 어떻게든 좀 떼어먹으려고 아니면 뒤통수 치려고 또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 소송이 마크 주커버그한테 어쨌든 거액의 배상금을 받으려고 이렇게 있는 소송인데 그 과정에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왜 이렇게 안타깝지? 그러니까 뭐랄까 이걸 보면은 되게 마크 주커버그가 정말 비상한 사람이다, 독특한 사람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고, 페이스북이 이렇게 탄생했구나, 우리가 지금 아는 페이스북은 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진짜 작고 어쩌면 우리도 생각해낼 수 있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했구나. 근데 그거를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디벨롭을 해 나가면서 지금은 페이스북 그리고 메타 엄청난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어냈구나.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너무 멋지다.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마크 주커버그의 인터뷰도 봤는데 이 소셜 네트워크가 자기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진 않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영화를 보다 보면 마크 주커버그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숭배하는 영화가 아니라 마크 주커버그도 이런 결함이 있다라는 거를 살짝 비춰주는 부분들이 많아서 정작 본인은 마음에 안 들 수는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트업에 관심 있으신 분, 창업에 관심 있으신 분, 아니면 기업의 스토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꼭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되게 열심히 살게 만들어주는 영화임에는 분명히 틀림없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스타트업 관련된 영화, 기업 관련된 영화는 거의 다 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추천하고 싶은 게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프로그램들이고, 그 다음에 정말 괜찮은 콘텐츠들도 또 많이 추천을 해드려서 아마 이런 추천 콘텐츠가 다시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왜냐면 저의 그동안의 데이터가 다 쌓여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겨울철에 좀 죄책감 덜 느끼면서 휴식하실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 추천해드려 봤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작이 되길 바라면서 즐겁게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